안녕하십니까. 권영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출연했었는데요. 출연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고요. 그 박사학위를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로 받았고요. 논문을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 20편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박사님. 예, 반도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황기다 보니까 예, 예, 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현재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4차 산업이 이제 막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불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장이 되려면 앞으로 불황이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엔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불황이 온 이유가 아시겠지만 3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네네. 환율, 물가. 이게 지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반도체 기업들이 잘한다 해도 이런 외부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도 지금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뭐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봉쇄를 했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 보면 또 언제 또 봉쇄하게 될지 모르고요.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요. 지금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잘한다 해도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다음에야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빠르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특히나 다음 반도체 상승기가 대략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반적인 말씀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메모리는 좀 빨리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메모리 비즈니스는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가 보통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불황이 옵니다. 그게 수요 보시면 공급 이런 것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보시면 과거 보시면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어요. 그때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매출이 꺾였거든요. 특히나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많이 매출이 꺾였어요. 그 당시에. 그 꺾인 게 불과 1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바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1년밖에 그 기간이 안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불황이 온 게 올해 하반기부터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메모리가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PC 많이 쓰이죠. 그쪽에 이제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에요. 모바일 쪽인데 이쪽도 많이 쓰이죠. 근데 이 두 분야는 더 이상 성장에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미 성숙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이상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커질 수 있는 데가 어떤 쪽이냐면 그 서버 쪽이에요. 그 최근에 보시면 이제 카카오도 이제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저 말이 많죠. 그래가지고 예예 3배를 더 늘린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서버는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5G 6G 가게 되면 데이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네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엄청난 수요가 또 많이 생길 겁니다.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개 이상 쓰이거든요. 한 대당. 엄청난 수요죠. 이런 수요가 과거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이제 2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 엄청난 메모리가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예예. 전반적으로 지금 불황을 맞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지금 많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예.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산업의 불황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뭔가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면 삼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보시면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잘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펀디멘탈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 뭐 메모리도 막강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반도체 사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128조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충분히 대처할 만한 어떤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펀디멘탈은 저는 강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부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좀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이죠. 제조 담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을 신설했어요, 새로. 그래서 이쪽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아마 파운드리 쪽에 좀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을 신설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도체는 이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이 됐죠. 네. 그러면서 해외 쪽을 많이 순방하고 있어요. 그 업체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네트워크가 있어야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거든요. 그쵸.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런 게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이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R&D 투자하고 그다음에 인재 유치, 그다음에 팹을 건설하고 있어요. 특히나 팹 같은 경우에는 쉘 퍼스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개씩 이제 팹을 새롭게 이제 건설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불황일 때 투자했던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8인치에서 10인치 넘어갈 때도 삼성이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경쟁자들과.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항상 불황은 삼성한테 기회였어요.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기죠,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마 투자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쪽은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을 그쪽에 M&A 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이요? 예. 예,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또 시스템 LSI 사업잖아요. 이쪽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능성이 큰 분야다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스템 LSI 사업 쪽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쪽이 많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의 목표가 물론 이제 파운드리도 잘 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너무 약하거든요. 네네네. 예, 하다 보니까 이쪽을 강화해야 돼요. 특히나 2030 이때 목표가 뭐냐면 물론 이제 파운드리를 뭐 TSMC를 넘어서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시스템 LSI 사업부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마켓시어 10% 이상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불과 2% 3%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좋아지면 파운드리도 같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또 그 파운드리 쪽에 이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템리스 기업이나 IDM 기업 이쪽을 아마 M&A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진짜 메모리는 뭐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랑 이것까지 잘하면 그렇죠. 진짜 괴물이겠네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리고 그 메모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좋아집니다.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메모리랑 파운드리 완전히 따로 보고 예. 이제 앞으로는 파운드리다. 그래서 삼성에게는 막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메모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 파운드리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총알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켓시어가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마켓시어 보시면 그 파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15% 한다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률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로 이제 TSMC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는 예. 박사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될 과제 이런 게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쫓아가려면 지금 기술은 앞서 있어요. 네.
3나노 지금 두 개가 앞서 있죠. 일단은 양산이 한 6개월 정도 빨랐어요. TSMC보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핀펫이 아닌 GAA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수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있다고요, 기술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검증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계가 어느 쪽이냐면 일단 삼성이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넘기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엔드 유저 세트 업체 있잖아요. 네. 이 업체에 이제 장착이 돼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한 1년 정도 한번 써봐야 되거든요. 그 제품을. 네네. 그런 다음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제품이 진짜 뭐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성능도 훨씬 좋다라는 게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1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검증 그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대형 기업이 한두 개 이제 쓰게 돼가지고 이제 검증이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예, 예. 뭔가 파운드리로 IDM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삼성은 말씀하신 대로 뭐 IDM이니까 네. 팹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IDM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것저것 한다고요. 하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칩을 제조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TSMC는 뭐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 이점이 예, 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시각이 넓죠. 그 다음에 팹리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기술력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도 하잖아요.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파생된 부서가 있는데 커스텀 SOC 사업부예요. 네네. 이 사업부가 뭐냐면 빅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완성차 기업 있잖아요. 네네. 설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대신해가지고 설계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 설계한 거를 바로 이제 파운드리에 맡겨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모자라는 그런 기업들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박사님, 그럼 지금 중국 쪽도 지금 추격을 예. 해오고 있잖아요. 예, 예. 앞으로 혹시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128단 이상은 못한다라고 이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장비도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장비 기술을 사용한 외국 업체의 제품 수입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불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게 예, 예. 증시에는 악재가 되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이 계속 뭐 제재를 해주니까 예,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반도체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서 많이 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반도체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불황이 옵니다. 그때마다 약간씩 꺾이겠죠. 하지만 우상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은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막 도입된 시점이거든요. 이때 지금 불황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황이 거치게 되면 반드시 성장기가 오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3년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4차 산업은 애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0개 이상 아마 될 겁니다. 이러한 분야에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 6개월 단위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3년 이상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시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학생만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배운다는 건 일반인들이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그쵸. 이제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네네.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만 관심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고 또 이제 내용도 되게 쉽게 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누구나 관심만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 모집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